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삶이 마냥 젊을 줄만 알았던 나이 70 먹은 노인네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과 아내를 한 번에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없이 열심히 살아온 탓에 돈은 따라와 주었죠. 그리하여 지금은 혼자 몸을 누이기엔 많이 넓은 집과 별 생각 없이 써도 줄지 않을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그저 초라하다기에 그것만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남들 말은 귀담아 듣는 버릇이 있어 늙어 취미가 없으면 외롭다기에 집에 어항도 하나 들여 물고기 밥이나 주기도 하고요. 정원에 나가 구름 흐르는 모양새가 어떤가 구경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넓은 집에 혼자 누워있으면 적적하고 물고기 밥을 줄 때 내가 죽으면 이것들이 내 상주가 되겠구나 싶어 슬쩍 실소나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외롭지만 또 이것도 삶이겠거니 하고 이 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은 택시 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젊은 시절엔 뭐가 그리 바빴을죠. 사업을 크게 벌려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샀지만 가족한테는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옆지기는 아이를 낳고 잘 키워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안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 집안은 언제나 번쩍번쩍했던 기억이 납니다. 퇴근 후 양말을 툭툭 벗어놔도 아내는 아침마다 싹 다려놓은 양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곤 했죠. 아들은 깨어있는 모습을 볼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이 바로 젊은 시절 제 이야기였죠.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밤이 으슥해 들어왔으니 깨어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자라 있더군요. 젖먹이가 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아들이 걸음마를 하고 걸음마를 하던 아이가 뛰어다니고 제법 아빠 소리를 할 때쯤 아내가 제주도에 놀러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고생을 했으니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꼭 하고 싶다고요. 그 당시에는 신혼여행으로도 제주도를 못 가는 시절이라 여유가 있을 때 가보는 것도 썩 좋은 생각이겠다 싶어 승낙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다 출발하기로 한 날 회사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또 안쓰러워. 그럼 너희가 먼저 가라. 내 얼른 이 일을 정리하고 따라가마 했죠. 아내는 그것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공항까지도 태워줄 시간이 없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아들을 안고 그 큰 짐을 가지고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되었죠. 공항으로 가던 중 큰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와 아들은 이승을 떴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좀 버텨주었지만 아무래도 힘들었던 모양이더군요. 그 후로는 그저 사업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아들과 아내를 죽인 사업인데 또 놓지는 못하겠더군요. 손에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죽자고 매달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졸지에 호러비가 되었고 겉보기가 그럴듯하였으니 뜨내기 같은 여자들이 많이도 붙었습니다. 그중 며칠랑은 연애 비슷한 것도 해보려 했습니다만 떠난 아내가 보여준 그 맑은 얼굴이 그리워 도저히 마음이 가지 않더군요. 그렇게 나이만 먹고 이렇게 50, 60, 70줄이 되었습니다. 내 속은 아내와 아들을 보낸 그 나이인데 몸이 늙어져 겉보기엔 남자가 아니게 되더군요. 이러니 뭇 사람들의 관심이 덜어져 인생도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나이에도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드러내놓으면 치부라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데 당한 이는 속이 상한 법이고 어디 풀어놓을 데가 없어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항을 넓히는 것 외에도 이 늙은이에게도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 그냥 동네 산책길을 천천히 산보하며 주변도 구경하고 사람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적한 동네에 얼마 전부터 한 여자가 보이더군요. 해봤자 30이나 되었을까요? 젖먹이를 하나 안고 다니는데 그 얼굴이 심히 슬퍼 보여 눈길이 갔습니다. 30이면 제가 아들과 그 어미를 잃은 나이대랑 비슷해서 더 마음이 쓰이더군요. 저 나이에 저렇게 슬퍼 보일 일이 무엇가 있을까 싶더군요. 자꾸 눈에 밟히다 보니 그 여인의 얼굴에 죽은 마누라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미쳐 살았을 때 집안을 돌보던 내 아내가 저런 얼굴이었나 하고 쓸데없는 감상에 젖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산책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여자 낯빛이 평소보다 배는 안 좋아 보이더군요. 허옇고 펄해서 저희가 피죽도 못 얻어먹었는가 싶을 정도로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품에 안은 아기가 위태해 보이더군요. 저러다 큰일이 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풀썩 쓰러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아직 힘은 남부럽지 않아서 쓰러지는 여린 몸뚱이를 받쳐들고 젖먹이를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죠. 보호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단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병원 진료비를 계산하고 나니 그 여자가 눈을 떴더군요. 의사는 영양실조와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도 영양실조가 있느냐며 저는 반문을 했죠. 여인은 가늘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을 하더군요. 그러다 아기를 찾는데 엄마가 저 모양이니 아기는 또 어떨까 싶어 소아과로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이야기하더군요. 사는 게 무료한 탓에 관심이 더 갔었나 봅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됐을 것을 그 여자의 인생이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밥을 한 끼 사주며 슬쩍 물었죠. 내 산책길에 되게 얼굴이 많이 보였다. 그런데 아이는 어리고 밖에 나와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늘 궁금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밖을 배회하고 다니는가 하고요. 그 여자의 이야기인 즉슨 이렇습니다. 생각대로 그 여자는 이제 간 30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까마득하게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들어가 거기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언니 오빠 삼고 어린 아이랑 누나 동생하며 살다 보니 나중에는 거기가 가족이겠거니 하고 일도 하고 직원처럼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오빠라고 부르던 놈 하나가 그 여자한테 짐승처럼 달려들었고 그게 지속이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갑자기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히는 기분에 집히는 데가 있어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그렇게 임신이 되었더랍니다. 이야기가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았던 원장이 돈 몇 푼을 퇴직금이라고 쥐어주고 여인을 내쫓다시피 하였고 미혼모 시설을 아름아름 찾아가 아이는 낳았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 갈 곳이 없어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하는 쭉 입소 일정이 꼬여 이렇게 찜질방만 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어려 젖을 먹이고 잠을 재워야 하는데 찜질방은 독립된 공간이 없다 보니 가로등이 밝은 이 동네에 서서 그저 배회하며 아이만 달래고 있었답니다. 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만약 내 아들이 살아 아내를 맞았으면 딱 이 여자 정도겠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파 평소에는 안 하던 이상한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늙었고 집이 넓으니 청소나 좀 해주고 빈방에서 머무르라고 했죠. 말을 던져놓고 사람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듣는 여자가 반색을 했고 감사하다며 냉큼 제 일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여자는 제 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잠도 자는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참 홀로 살던 집에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 훈기가 돌더군요. 거기다 아침마다 밥상이라고 차려 올리는 것들이 맛깔스러운 찌개니 갓한 쌀밥이니 몇십 년 전에나 받아봤던 상이라서 마음이 황송스럽고 그랬습니다. 그저 저는 방학한만 내어준걸요. 그렇게 그 여인에게 보살핌 아닌 보살핌을 받다 보니 희한한 연심이 돋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던 어느 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앞섭을 풀어헤치고 아이에게 모유를 주던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묘하게 느껴지더군요. 추하고 우습죠. 딸뻘인 그 여자에게 마음이 동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계속 마음을 접으라 했는데 눈에 아른거리는 그 여자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리던지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비열하게도 어디 갈 곳이 없는 그 여자한테 고백을 했죠. 여인은 처음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곧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처신을 잘못하여 선생님에게 이상한 마음을 먹도록 했으니 눈앞에서 사라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애같아 온갖 선물을 다 사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월급이라며 봉투를 턱턱 주고 평생 사본 일이 없었던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몇 번이나 선물도 주었습니다. 명품을 걸친 그녀는 얼굴에서 빛이 나더군요. 여자의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였는데 70은 나이에도 이 애한테는 아빠 노릇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이 여자의 마음이 점점 저한테 열리는가 하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한테 마음을 주지 않더군요. 마음은 열리나 그 뒤를 따라 쫓는 것이 없으니
속이 아직 청년이라 믿은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자다 깨 이 여자가 누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수더분한 목소리와는 잠옷 다르기에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 조용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늙은이한테 좋다고 살랑거리는 게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지 엄마가 알아?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붙으려다 안 되니 딸년이 붙는 것도 웃기잖아. 다 됐는데 생각보다 영감이 정정해. 아주 엄마보다 오래 살겠어. 재산은 무덤에 갖고 들어가려고 그래?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통화가 길어졌는데 감정이 격해진 여자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대화를 종합해보니 이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내 집에 들어왔구나 싶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당했구나. 천에 고아라던 여자가 어미도 있고 저한테 보였던 그 처연한 모습은 다 실제가 아니더군요. 더 대단한 것은 그 어미라는 여자가 과거에 저랑 어떻게든 붙어보려 노력을 했던 여자인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맨몸으로 밀어붙였던 여자라 하니 누군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제 죽은 아내와 겹쳐졌던 얼굴은 그 싸구려 여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집 근처에서 얼쩡이다 앞에서 쓰러졌고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 성공을 한 것이죠. 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여자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여자라면 내가 먹는 밥에 뭘 타도 탈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는 들었지만 남한테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까지 그 들꽃 같던 모습을 버리고 처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마음을 태우던 여자가 침대까지 뛰어드니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싶었습니다. 절대 나갈 수 없고 나는 선생을 사랑하며 선생도 나를 건드렸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폐악질에 질리고 또 질렸습니다. 그러다 그 어미라는 여자도 집으로 쳐들어오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거실에서 아이 젖을 먹이던 그 모습도 연출을 한 모양새더군요. 영화배우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그 여자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며 싸우더군요. 참, 보는 앞에서 허연 가슴을 애 젖까지 먹였는데 그럼 안 넘어오고 배겨?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낳아온 딸을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써먹어보려 이런 연극을 꾸몄더군요. 앞에서 싸움을 하고 천박하게 눈물을 쏟는데 내가 일찍 죽지 않아 이런 꼴을 보는구나 싶어 스스로가 철학 맞아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엔 안전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고 변호사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법으로 이 사람들을 안 보게 해달라 도움을 요청했죠. 설명을 하는데 주책맞게도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내가 속은 마냥 청춘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주제를 모르는 늙은이였구나 싶어 마음이 아렸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노인네를 변호사 양반이 잘 다독여 주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 절차를 밟고 있죠.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또 한 번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옳게 먹어야 어른 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못난 짓을 할 만큼 했으니 삶에 있어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늙어가려는 생각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